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오후 5시 21분 영상을 녹화 중이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이제 반등 구간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25,000달러 선을 맞고 조금 떨어졌었는데, 저항을 맞고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선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도 어느 정도 좀 깨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단독 이슈만은 아니고, 물론 SEC 라든지 파월 발언, 바이낸스 이슈 등등등, 실버 게이트 또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이슈랑 더불어서 최근에 나스닥 이슈가 또 터지면서 이제 매크로를 따라 가는 좀 하락의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앞자리수 다시 1로 바뀌었고요. 와, 근데 진짜 이게 크립토 시장 진짜 모르겠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번 전저점 구간이 여기잖아요. 15,000. 이 구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 저점, 다시 오지 않을 전 저점이라고도 많이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 말이 좀 무색해질 만큼 이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그만큼 좀 잠깐 꺾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락 자체가 저번에 이제 한두 달간의 어떤 상승에 대한 조정의 느낌이 아니라 다시금 하락 추세로 좀 들어가고 있는 좀 그런 움직임이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저항 구간 자체가 요 정도 18,700에서 800, 900 요 사이까지 이제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제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다시 해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더 밑에 구간까지도 볼 수 있겠고, 요거는 크립토 시장 단독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좀 거시경제를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클 상으로도 보시면요, 첫 번째 사이클,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사이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이제 빼꼼 했었죠. 요 저항 구간을 이제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이제 대하락 추세를 깨고 위로 빼끔 하면서 이제 요런 구간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고, 이 구간 이렇게 엄청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3만 정도까지는 좀 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좀 무색할 만큼 지금 하락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죠. 다른 차트를 보면은 다른 사이클 때는 이게 월봉입니다. 참고로 월봉이라서 굉장히 좀 긴 응축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렸을 때 이 구간을 뚫고 나서 좀 좋은 움직임이 보여졌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아직은 빼꼼은 했으나 뚫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면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겠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번 하락의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를 떠나서 보통 비트가 이제 좀 크립토 시장 오래 계셨던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비트가 5% 이상 떨어진다? 지금 거의 벌써 8%, 마이너스 8%가 찍혀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8%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그 이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분부, 리플, 카르다노도 보시면은 이거 24시간을 봅시다. 폴리곤도 마찬가지. 폴카닷 이런 애들도, 솔라나나 이런 애들도 아슬하게 8% 키맞춤을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라코, 트론 이런 애들 몇 개 빼고는요, 보시면은 오히려 비트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새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이제 좀 익숙했던 하락의
패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매수의 어떤 근거를 아직은 좀 찾기가 애매하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비트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 알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락은 조금 뭔가 성에 차지 않는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 어쨌든 앞자리가 1로 다시 바뀌었을 때 조금씩 이제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할 예정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략을 잘 짜셔서, 이번에 포모 많이 오셨을 거예요. 사실 최근 한두 달 그때 이제 포모를 기억하시고 저점 매수 좀씩 하시면은 나중에 또 좋은 결과 있겠죠. 결국엔 생각해보시면은 1, 2년 뒤에, 아무리 못해도 2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비트가 가격이 무조건 높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은 요 친구가 요즘 트위터에서 좀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좀 장난식으로 갖다 댄 느낌의 차트이긴 합니다만, 요걸 보시면은 이제 뒤에 배경, 흐릿한 배경 반투명 보이시죠? 요런 사이클로 진행이 됐을 때 조금 더 추세 하락이 좀 더 길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 대략 한 반년 정도 되겠네요. 반년, 3개월, 좀 더 길겠군요. 요 정도 구간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약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관점이 다 다를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관점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조금 더 쌍바닥 찍고 난 시점부터 이제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고, 아니면은 이제 저번에 확실히 찍힌 게 바닥이 맞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분할 대응으로 분할 대응으로 전략을 잘 짜셔서 저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인내를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좀 물리는 거 너무 극도로 싫어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저는 물려있는 상태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비트가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좀 강하게 힘을 주고 상승하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하셔도 이렇게 위에 부분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연한 뭔가 대세 상승의 어떤 초입도 아니고 뭐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매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연준 금리 관련한 이슈도 지금 더 0.5%를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도 올라갔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코인 시장은 계속 때리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보시면은 이제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쿠코인까지도 소송을 걸면서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바이낸스도 최근에 계속 맞고 있고, 뭐 쿠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제 퍼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저스틴 선 후오비는 계속해서 퍼드가 있었죠. 시장이 이제 좀 침체가 되면서 FTX, 뭐 셀시우스, 뭐 스리에로우즈, 그리고 이번에 뭐 실버게이트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좀 약한 고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100%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뭔가 많이 위험하다고 좀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위험에.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어제 새벽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후오비 토큰이 좀 실제로 많이 하락을, 이게 5분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후오비 토큰이 한 4달러, 5달러 정도 사이에서 이제 유지를 해줬었는데, 갑자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열토막이 나요. 갑자기 순식간에 열토막도 더 나죠. 0.3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유동성이 없는 코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청산 이런 것들 주르륵 이제 체결이 되면서 쫙 빠졌다가 바로 이렇게 좀 반전해 주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만약에 매수를 걸어 놨으면은 초대박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스티선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배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후오비를 보시면은 난센으로도 보고 한번 저로도 볼게요. 후오비를 보시면은 지금 자금, 유동성, 뭐 거래소 이제 보유 자금, 이제 머클트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낮습니다. 지금 28억 달러 밖에 없고,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지금 토큰을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어떤 비율 자체가 후오비 토큰이 너무 높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이 트론이고, 그 다음이 USDT, 그 다음이 비트, 그 다음이 이더인데 요 정도가 너무 적지 않냐, 너네 거래소 규모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런 게 너무 언밸런스 하지 않냐, 규모가 너무 적지 않냐 라고 이제 말들이 많이 있는데, 후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쿠션을 쳐주자면 뭐냐면, 어쨌든 저스틴 선이 이제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돈을 갖다가 후업에다가 넣어놓진 않죠. 그래서 자기 자금 이제 굴릴 거 굴리고 이렇게 쓰면서 후업에도 이제 유동성 공급하고 융통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이 지표만 가지고 후비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이런 재정 건전성이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거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후비에 메인 자금을 넣어두시는 일은 없기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낸스조차 지금은 뭐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상구를 어떻게 내가 좀 비상 탈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한 번씩 돌려보시고 실제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레저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래소들이 터질 때 옮기려고 해. 근데 내가 레저를 안 써봤어. 그러면요, 막상 스키 쓰려고 하면은 되게 버벅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아무리 못해도 뭐 한 10달러, 50달러, 100달러 정도라도 옮겨 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고 내지는 뭐 왜 이러죠? 내지는 뭐 난 업비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평소에도 뭐 KYC 바이낸스랑 이게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은 또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비트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제 목이 왜 이러죠? 이거 보시면요, 난센이랑 코인 마켓캡 차트랑 조금 달라요. 지표랑 보시면은 허비 어딨죠? 허비 지금 마켓캡에서는 23억 달러거든요, 토탈 에셋이. 그리고 난센에서는 28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지금 더 업데이트가 최신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어제까지 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마켓캡 자료가 좀 더 최신이 아닐까? 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이런 지표들도 여러가지 거래소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보시면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내가 분명 그때 괜찮게 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좀 많이 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항상 여러 번 중복으로 좀 보시는 게
나름 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가져와 본 건데 뭐냐면은 후오비에서도 예전에 뭐 NFT 마켓플레이스 뭐 런칭한다 만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말고도 뭐 코인베이스도 있었고 FTX도 있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거기 어디야? 크립토닷컴. 크립토닷컴에서도 예전에 이제 만들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중앙 거래소들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향성 자체는 좀 많이들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좀 많이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업비트 같은 경우도 출시 직후에는 좀 이렇게 막 뭔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얘기 쏙 들어가면서 거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오픈시가 너무 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중적이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잠겨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1325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올라왔었고,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김프 버프를 좀 더 받아서 비트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씨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1350달러까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달에 1200원 후반대, 그러니까 1300원 전에 이제 좀 많이 옮겼었는데, 그래서 이런 환율 플러스 김프 같은 수익만 해도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시드가 많은 분들에 해당되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이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에서, 바이비트 말고 뭐 게이트.io 랑 또 어디였죠? 쿠코인도 되나요? 쿠코인 아니었나? 하여튼 요런 거래소들에서 지금 챗 GPT, 챗이 아니죠, 크립토 GPT 토큰을 갖다가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이제 다오메이커에서 SHO, ICO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제 자금 모집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AI 테마가 좀 떠오르면서 좀 많이 흥했던,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초기 시총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이 먹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상장되고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소액으로 트렌드 매매 참전을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8시에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팬케이크, 바이비트, 게이트.io, 유니스왑, MXC, 비트겟, 이런 거래소들을 상장합니다. 최근 보시면은 비트겟이라든지 뭐 바이비트, 뭐 게아오, 요런 약간 중견 거래소들, 바이비트는 이제 선물로는 좀 크지만, 이런 현물로는 아직은 중견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실험적인 이제 상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단기로 접근했을 때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 이슈 있습니다. 넥슨에서 계속해서 넥슨이 이제 전에 회장이 이제 아직 저기 살아있을 때, 요거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저기 할 때 이제 굉장히 코인 쪽에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넥슨에서 비트코인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수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진행을 했었던 또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회장이 이제 공석이 됐네. 하여튼 뭐 저기 이제 되고 나서 넥슨이 이제 행보가 조금 애매했는데, 최근에 다시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 메인넷입니다. 자체 메인넷. 최근에 이제 한국 뭐 대기업이랑 뭐 특히 게임 쪽 대기업들, 이제 메타가요, 원래는 이제 다른 체인 따다가 이렇게, 특히 이제 클레이튼을 따다가 했었는데, 요즘에는 자체 메인넷으로다가 이렇게 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애초에 상장 자체를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준비를 하고 코인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가제 일명 뭐 넥슨 코인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넥슨 하면 뭐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뭐 굉장히 게임이 많죠. 넥슨 위에 온보딩 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랑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이제 뭐 지도새도 모르게 준비하다가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뭐 유니버스 관련해서 NFT 출시를 바로 하면서 이제 코인 발행도 준비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SK 코인 또 계속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뭐 이번 넥스 코인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았죠. 최근에 뭐 인텔라 X 같은 경우도 네오위즈 자체 게임 관련 포커싱을 한 폴리곤 기반 게임 이제 특화된 코인 준비 중에 있고 최근에 위믹스 가격이 어떻게 됐죠? 위믹스 한번 볼까요? 위믹스가 좀 많이 빠졌네. 위믹스가 3달러까지 갔지 않았나 이번에? 2.5달러 정도까지도 갔었는데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코인들은 이런 방금 최근 같은 이제 반등장에서 먹고 빠지기용이지 절대 좀 길게 장투할 수 있는 코인들은 현 시점에서도 아니고 애초에 이런 프로젝트 팀에서 보여줬던 장투를 할 만한 어떤 그런 펀더멘탈을 주려고 했던 코인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장투하시는 거는 전 좀 반대입니다. 차라리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를 굉장히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라는 확실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뭐 라인링크라든지 뭐 이런 넥슨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도 훨씬 낫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8%가 거의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8,000 구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요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홍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추가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좀 들어갈 준비를 여러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전저점을 다시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확실하게 시드 50% 이상을 조금씩 분할로 넣으시면서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비트가 한 요정도 떨어지면은 보통 알트가 막 15% 이상 20%씩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시장에서의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제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다 저점을 찍었던 상태라서 안 빠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반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알트가 완전 강하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런 거 보시면은 아직은 조금 더 천천히 대응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드는 절대로 함부로 다 쓰지 마시고요. 절대 다 쓰지 마시고 최대한 올해 1년을 그러니까 올해 이제 1, 2월 지나고 3월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이 1년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수이, 아비트럼 뭐 이런 한국 대기업 코인들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트렌드 매매 이런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시드를 잘 굴리셔야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실험적으로 굴릴 만한 시드는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